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뒀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ES 플래닛 아임차트 허반석 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 시장에 대한 힌트도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블라인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기술적 반등 구간 도달, 이 종목 가격 매력 상승. 지금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먼저 어느 섹터에 있는지 팀장님 힌트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 쪽으로 들으면 너무 넓으니까요. 어려운데요? 오늘은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전자저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저울. 전자저울 되게 생소한데 대표님 보셨을 때 전자저울과 관련된 종목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전자저울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막 유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보통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전자저울로 택도 없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잡혀 있는 그런 종목군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정치 테마의 느낌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블라인드 오픈! 카스. 이거 정치 이슈가 좀 묶여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방금 카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갑자기 목이 말라오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도 종목 보면 사실 바로 맥주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맥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인데요. 예. 전자저울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IoT 스마트 저울 관련된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면 좋겠으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조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 인물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는 21선이 60일선을 이제 돌파하는 정배열 초입이 완성되어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상승 추세의 재진입이 조금 더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양봉이 하나만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여력이 있다. 그럼 그 박스권 상단은 2,450원 구간이 될 텐데요. 2,45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죠. 추세 저점에서 늘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200일선에 대한 지지와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450원에 대한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2,750원까지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스 이름처럼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수가 2,300원 이하가 잡혔고요. 목표가 2,700원, 손절가 2,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블라인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정치 테마는 아닐 것 같다. 네. 실적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섹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아까 전에 전자저울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페어플레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엔터 쪽에서는 이제 주도주,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 하이브 가져갔는데 그렇죠. 이 기업 역시도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쪽 섹터에서는 이제 하이브처럼 또 대장주로 떠오를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은 좀 한한령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확실히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허반석 팀장님도 지금 한한령은 확실히 좀 좋은 시기라고 보세요, 투자하기? 네, 그렇습니다. 한한령 해제면 뭐 화장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 리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맞습니다. 엔터 지난주에 하셨으니까 네. 이번에도 뭐 화장품 쪽들이 유망하지 않을까. 실적 개선이라면 꾸준하게 화장품은 하고 있으니까 네.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장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크래프톤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래프톤 바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섹터에서 하이브와 같은 그런 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렸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또 IP가 있죠. 하이브에서는 이제 BTS가 있다면 크래프톤에서는 대형 IP가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쪽에서 그쵸. 지금도 역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크래프톤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원게임 리스크, 배틀그라운드 IP만 강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월 20일 경리였었죠.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를 내놓게 됐습니다. 인조이라고 하면은 아나다우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런 비슷한 게임 중에서 심즈라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그렇죠. 게임이 유명하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심즈 이제 팬덤들이 이런 이제 그 게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진 않아요. 보통 게임이 한번 나오면은 한 이제 게임 주기가 5년에서 뭐 최소 못해도 2, 3년 정도는 가거든요. 예. 그런 이제 주기 속에서 이번에 인조이가 나오게 됐는데 인조이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도 스팀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오, 실제로? 저는 네, 게임에 과금하는 분들을 이해를 사실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너튜브 인기급동 인급동이라고 하죠. 네. 인기급등 동영상의 순위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또 크래프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리뷰를 도와드리면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직접 과금을 해서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얼리 액세스 1주 만에 최단 100만 장이 지금 돌파가 네.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북미,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스팀에서 최상위권의 지금 순위를 이 인조이라는 게임이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력과 사업력이 이번에 이제 이 인조이라는 게임으로 인해서 입증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다변화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크래프톤 쪽에서 이제 인도 쪽에서도 계속 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도 게임 개발사도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지금 인도를 글로벌 게임 개발 허브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의 향후 또 신규 이런 IP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흐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짧게 손절가 잡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3만 원 선 이전에 전저점 구간대 기준으로 손절가 잡아드리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저지선, 저항도 주고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라인 구간대인데 42만 원대 지금 형성 중에 있어서 42만 원 구간 1차 목표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입니다. 일단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 33만 원입니다. 또 직접 해보고 느꼈다, 과금을 실제로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JW 인베스트는 투자하기 전에 직접 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종목까지 이야기해봤고요. 내일 시장 전략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이 준비한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변동성 장세를 이길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진짜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있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뭔지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하방지지 기대. 하방지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까? 뭡니까? 하방지지에 기대라는 겁니까? 이제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미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굵직굵직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추세 저점이다라는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려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과매도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DR도 마찬가지로 과매도권에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때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이 0.83배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과매도권 밸류에이션으로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버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중에서 그래도 버틸 만한 구간에 대한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오늘은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변동성 지수가 스파이크, 급등이 나왔을 때는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경향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록 색깔로 이렇게 그려놓은 구간에서는
최상단이 코스닥, 그리고 그 아래가 코스피, 그리고 최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빅스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가 스파이크, 급등이 나온 이후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갈 때는 우리 주가 지수는 그곳이 V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23년 5월부터 23년 6월에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2,500에서부터 2,370까지, 24년 1월에서도 마찬가지로 2,650에서 2,470. 이번에도 2월부터 4월까지 빅스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피는 2,550에서 2,330 이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걸 보아야 되느냐? 약 6에서 8주, 4에서 8주 정도면 주가 지수는 하방이었다. 하방 지지를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떤 이 통계를 통해서 하방 지지에 대한 명목, 이런 이유들을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곽유정 대표의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블라인드 볼까요? 내일장을 선점할 핵심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슈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FOMC. FOMC는 왜죠? 네, 이번 주 이제 그 지난 3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까지도 계속 관세 부과 이슈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도 35% 관세 지금 맞불을 내놓은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중국 쪽에 추가적으로 50% 이상의 또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관세 부과를 하면 결국에는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파월 풋에 대한 기다림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5월에서 이제 6월경쯤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이전에 긴급적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련 기대감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월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는 지난 관련된 이제 의사록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기서 약간의 스탠스 변화가 있다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관련된 이슈들 같이 함께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왔습니다. FOMC 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와 허반석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딛고 올라선 지수는 투자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뚝심 덕분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흔들리지만 결국 봄은 찾아오듯 우리의 계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장 역시 여러분의 꿈과 함께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간투자본부 1부 강성호였습니다.